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엔비디아는 GPU 하드웨어 전문 개발 회사였습니다. 고성능의 혁신적인 GPU와 이를 활용한 병렬 프로그래밍을 가능하게 해준 쿠다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엔비디아는 경쟁사를 제치고 빠르게 GPU 시장을 장악해 왔으며 최근에는 엄청난 주가 상승세와 함께 S&P 시가총액 상위권에 랭크되기도 했죠. 그런데 최근 엔비디아의 행보를 보면 GPU라는 하드웨어와 쿠다라는 소프트웨어를 넘어서서 그래픽스, 인공지능, 로봇에 이르는 거대한 시장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할 옴니버스입니다. 엔비디아 옴니버스는 옴니와 유니버스라고 하는 단어가 각각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옴니라는 것은 모든 것, 모든 방식, 모든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유니버스는 말 그대로 방대한 우주이죠. 용어만 놓고 보면 뭔가 굉장히 넓고 방대한 개념을 내포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로 옴니버스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옴니버스 홈페이지에 가면 화려한 영상과 함께 이러한 문구가 나옵니다. 엔비디아 옴니버스는 오픈 USD 응용 프로그램들을 연결시키고 개발하기 위한 플랫폼이다. 그렇다면 오픈 USD가 아직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용될 수 있는 형식이고 뭔가 이것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기도 하고 그에 맞는 개발 환경을 제공해 주기도 하는 일종의 허브 기능을 하는 거대한 통합 개발 환경이겠구나를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즉 오픈 USD 형식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활용하고 연결시켜서 개발에 활용하는 겁니다. 일단 이 정도만 이해하고 오픈 USD와 그 외의 것들을 알아보기 전에 옴니버스가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엔비디아 옴니버스의 메인 페이지를 방문하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일단 직접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뭔가 화려한 장면들이 나오면서 여기저기 많은 메뉴들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여기 앞쪽에 Use Cases라고 하는 곳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면 드롭 리스트 메뉴가 이런 식으로 뜨는데요. 엔비디아가 옴니버스의 대표 응용 사례로서 메인 홈페이지에 나열한 곳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고해도 될 만한 응용 사례일 겁니다. 이 유즈 케이스는 총 4가지가 있는데 먼저 디지털 트윈스, 로보틱스 시뮬레이션, 신세틱 데이터 제너레이션, 그리고 버추얼 팩토리가 있습니다. 먼저 디지털 트윈을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의 물리적 사물이나 시스템을 디지털로 복제한 것입니다. 즉 실제 사물의 가상 복제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도시에 가상 복제본이 있는데 도시 인프라의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 실제 세계의 각종 정보, 이를테면 교통 및 에너지 관련 정보를 디지털 가상 도시에 전송을 하고 디지털 트윈의 서버상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통의 흐름을 최적화하고 에너지 사용을 최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스마트 시티 외에도 생산 공장 등 다양한 환경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처럼 옴니버스는 실세계의 다양한 환경에 대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디지털 트윈의 실제 응용 사례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분야별로 다양한 응용 사례가 있는데 먼저 자동차 생산 공장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트윈을 이용해서 생산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거나 차세대 자동차 개발을 위한 디자인이나 기구 설계, 공정을 관리 및 개선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 트윈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 컨피규레이터가 있는데 이거는 자동차의 도장이나 색깔, 파츠 등을 디지털 기반으로 손쉽게 바꾸고 시뮬레이션하고 빠르게 가상으로 그 결과를 예측 및 검증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한 자동차 생산 라인을 디지털 트윈으로 구축을 해서 시뮬레이터 상에서 공정의 변화를 주고 시뮬레이션해서 그 결과를 전 세계에 있는 다른 공장에도 적용을 해보거나 아니면 다른 공장의 생산 공정을 디지털 기반으로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 수도 있겠죠. 에너지 분야에도 활용이 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화력발전, 풍력발전, 핵융합발전소 등 다양한 에너지 생산 시설에 적용되어서 시스템 가동 중단에 관련된 문제를 예측하고 그 시간을 줄이거나 에너지 생산을 위한 설계를 최적화시키고 가속화하는 데 응용될 수가 있습니다. 로봇 자동화 공장, 슈퍼컴퓨터 시설 등에 적용되어서 AI 기반의 학습 및 관리를 할 수도 있고요. 자동화 생산 공정 최적화, 스마트 팩토리 AI 적용 등에 활용하여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대 창고 물류 로봇을 학습시키거나 대형마트나 소매업을 위한 생산 유통 과정을 최적화시키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예측과 같이 과학 및 연구 분야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트윈은 여기서 이야기한 사례 외에도 아주 다양한 곳에 적용이 가능한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각의 응용 사례마다 여기 아래에 보시면 Watch the Demo라는 란이 있는데 이걸 클릭하시면 보다 상세한 내용을 담은 영상을 볼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옴니버스에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기 위한 생태계를 간략하게 살펴볼 건데 여기서 생태계라는 것은 이 거대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기 위해서 엔비디아 하나의 회사가 모든 기술이나 도구를 제공할 수는 없겠죠.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반드시 다른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술이나 서비스와 함께 조화롭게 잘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옴니버스에서 추구하는 핵심 개념 중 하나입니다. 여기 엔시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기계공학이나 비슷한 전공을 가진 분들이라면 잘 아실 만한 회사입니다. 여기는 엔지니어링 구조 해석 시뮬레이션으로 아주 유명한 회사죠. 수업 들으면서 과제 및 실습을 위해 엔시스 워크벤치들을 많이 다뤄들 보셨을 텐데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자동차 부품이나 기구 설계를 한다고 할 때 해당 부품이 구동하는 과정에서 받는 힘과 그에 따른 변형, 즉 스트레스 스트레인 애널리시스라고 하는데 이를 시뮬레이션해서 해당 부품이 적절한 내구도를 가질 수 있도록 설계를 돕는 프로그램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적은 비용으로 높은 내구도를 갖는 제품을 설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해석 툴인데요. 만약 자동차 공정에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해석 툴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엔비디아에서 굳이 이 해석 툴을 다시 만들 필요도 없고요. 그럴 역량도 여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겠죠. 차라리 기존에 상당한 기술력을 축적하고 수많은 유저를 확보하고 있는 제품 및 서비스를 엔비디아의 플랫폼과 잘 연결시키는 것이 서로가 훨씬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제품 및 서비스를 자사의 플랫폼과 잘 연결시켜서 거대한 생태계를 구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지털 트윈과 관련해서 엔비디아 옴니버스는 어떤 회사들과 함께 생태계를 구축했는지가 여기 나오죠. 엔시스도 있고 MS 애저도 있고요. 여기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AWS와 함께 양대 산맥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회사 및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잘 모르는 회사들인데 어쨌든 인더스트리얼 디지털 트윈 관련 분야에서 잘 활용되고 있는 회사 및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덕트 디지털 트윈 탭에도 보시면 3개의 회사가 있는데 이 앞에 2개는 제가 잘 모르겠고 여기 마지막에 다소 시스템즈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이 회사는 3D CAD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회사인데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솔리드웍스와 카티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데이터 센터 디지털 트윈 탭에도 보시면 케이던스, 키네틱 비전과 같은 회사들이 있는데 저는 잘 모르는 회사들이지만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와 관련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로 추정이 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이 다양한 회사의 제품들을 옴니버스 안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알겠는데 엔비디아에서도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기 위해서 실제로 제공하는 서비스나 플랫폼이 있어야겠죠. 우선 옴니버스 엔터프라이즈 서비스가 있는데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는 과정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서비스들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생성형 AI를 활용한 환경 생성이라든지 다양한 시각화 툴도 제공을 해주고요. 서로 다른 툴에서 에셋을 옮길 때 보통 임포트, 익스포트 과정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용 요금은 한 개의 GPU에 대해서 1년간 구독을 할 때 4,500불로 한화로 약 63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로 기업에서 관심이 있을 만한 서비스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아이작심인데 거의 전천후 시뮬레이션 시스템이죠. 기능성 및 확장성이 좋아서 이후에 설명할 로보틱스나 다른 응용에서도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플랫폼입니다.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이 엔비디아 OVX인데 이건 쉽게 말해서 클라우드 기반의 컴퓨팅 리소스를 빌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L40S GPU 기반의 컴퓨팅 리소스를 제공해 주는데 자세한 사양은 여기 있는 그림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있는 L40 기반 GPU는 데이터 센터 전용으로 설계가 된 GPU인데 A100하고 H100 GPU하고 비교를 했을 때 GPU 메모리는 좀 부족한데 플로팅 포인트 32 연산 기준으로 성능이 월등히 좋고 L2 캐시도 약 2배 정도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성능을 비교했을 때 구형인 A100보다는 높다는 결과를 많이 찾아볼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L40S가 좋다라기보다는
각각의 상황이나 용도에 따라서 약간씩 다를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일단 데이터 센터 전용인 GPU를 활용을 했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IGX인데요. 이건 쉽게 말해서 산업용 AI 엣지 컴퓨팅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중앙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서버가 아니라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 로컬 환경에서 연산하는 장치를 엣지 디바이스라고 하는데 AI를 위한 엣지 컴퓨팅용 디바이스를 판매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징으로는 안전성과 보안성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대략적인 컴퓨팅 사양은 여기 있는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고 대충 RTX 6000A GPU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 옴니버스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하고 함께 제공이 되고 10년 동안 소프트웨어 서포트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디지털 트윈과 관련된 내용을 대략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로보틱스 시뮬레이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유즈 케이스에서 로보틱스 시뮬레이션 항목을 클릭하면 이런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곧바로 나오는 게 아이작 심이죠. 그만큼 로보틱스와 아이작 심은 옴니버스에서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화면에 있는 내용을 요약을 해보자면 아이작 심은 개발자들이 AI 로봇이나 자동화 기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설계, 학습, 테스트, 물리 시뮬레이션 등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준다. 그리고 옴니버스 기반으로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작 심은 확장성이 매우 높고 개발자들이 USD 기반으로 자신들의 맞춤형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성하고 검증 및 통합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아래에 있는 그림의 내용도 같은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용자들의 아주 다양한 요구사항에 맞게 구성이 가능한 뭔가 거대한 로봇 시뮬레이션 환경을 제공한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확장성이나 제공하는 기능은 굉장히 방대하고 뛰어난 편이기는 한데 다만 그만큼 배우기까지 허들이 약간은 좀 있는 편이고 시스템도 복잡하고 무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이작심 자체만 보면 다양한 기능과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주기는 하지만 결국 시뮬레이션 환경일 뿐이고 세부 컨텐츠는 유저가 직접 구성을 해야 합니다. 또한 시뮬레이션 자체로는 학습과 관련된 모듈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은 아닌데요. 엔비디아는 이와 같은 로봇 학습과 관련된 니즈를 충족시키는 로봇 시뮬레이션 환경을 제공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아이작 랩이 되겠습니다. 로봇의 다양한 스킬을 학습하는 큰 틀에서의 방법론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이를테면 reinforcement learning, imitation learning, 그리고 보통은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트랜스퍼 러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로봇 학습에 많이 사용되는 학습 프레임워크를 아이작 심 환경 기반으로 제공해 주는 것이 아이작 랩이고 이 아이작 랩은 아이작 오빗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최적화된 시스템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제 채널에서 많이 다루었던 아이작 찜 벤치마크 환경의 마이그레이션도 가능한 프레임워크입니다. 또한 제너럴리스트 로봇 AI를 위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연구하는 그루트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도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아이작 심이나 관련된 영상을 다루게 된다면 아이작 랩을 기반으로 하는 컨텐츠를 다루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아이작 심을 이용했을 때 핵심 베네핏이 어떤 것들이 있나? 일단은 리얼리스틱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모듈러 구조를 지원한다. 그리고 심리스한 연결성과 상호 운영이 가능한 특성이 있다. 즉 로스나 어떤 3D 모델링 환경 등 다른 외부 로봇 프로그램과의 호환성이 좋다 정도입니다. 그 다음으로 아이작심의 핵심 특징들을 살펴보면 먼저 기존에 많이 사용되는 로봇 및 센서에 대한 모델들이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로스나 로스2 그리고 URDF나 무족호용 로봇 디스크립션 파일인 MJCF에 대한 지원이 잘 된다. 그리고 이건 이 다음에 이야기할 내용과 겹치는 부분인데 스케일러블 신세틱 데이터 제너레이션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웨어하우스와 같은 씬과 에셋을 제공해 주고 있다 정도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유스 케이스는 신세틱 데이터 제너레이션 파트이고 유스 케이스에서 신세틱 데이터 제너레이션을 클릭하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우선 신세틱 데이터가 무엇이냐? AI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많은 레이블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세계에서는 잘 레이블링된 데이터를 수집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죠.
요즘 시대의 데이터는 그 자체가 돈이고 귀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좋은 AI 모델을 학습하려면 그만큼 돈이 많이 드는 셈이죠. 그런데 실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데이터를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일종의 가짜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세틱 데이터, 즉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술을 이용해서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서 학습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뮬레이션 기술을 활용하면 다양한 형태의 신세틱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는데 아이작 심의 경우에는 RTX 렌더링을 지원하기 때문에 실세계 데이터에 좀 더 가까운 고품질의 2D 및 3D 데이터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텍스트 레이블링, 세그멘테이션,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 등을 활용해서 다양한 데이터셋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다른 시뮬레이터보다 유리한 점은 아무래도 RTX 기반의 고퀄리티 렌더링 영상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점이겠죠. 신세틱 데이터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총 4가지가 이 페이지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비용이 절감될 것이고 만약에 사람 얼굴 같은 데이터가 포함이 된다 그러면은 보안이나 개인 프라이버시 이슈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경우에 신세틱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가상의 인간 얼굴을 합성을 해서 이를 데이터셋으로 활용을 한다면 이런 보안 및 프라이버시 부분에서 좀 더 해소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accuracy가 있는데 예를 들면 동물을 분류하는 AI를 학습시킨다고 했을 때 흔히 볼 수 있는 동물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분류 성능이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멸종 위기 동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분류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 시뮬레이터를 활용해서 멸종 위기 동물을 다양한 조명, 환경에서 잘 모델링해서 학습에 활용을 한다면 분류기 성능이 좋아질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다양한 종류의 사물 및 인간을 다양한 환경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생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스케일러블하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신세틱 데이터를 생성을 해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신세틱 데이터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성하는지에 대한 자료들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같은 신세틱 데이터 생성 기술을 어디에 활용할 수 있을까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로보틱스 시뮬레이션 분야에서 AI 로봇을 학습시키는 데에 활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공장 환경에서 결함 검출에 활용이 되거나 이런 무인차 분야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생성 방법을 나타내고 있고 신세틱 데이터와 관련된 파트너사들은 이러한 회사들이 있으니까 단순히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버추얼 팩토리인데요. Use Cases에서 버추얼 팩토리를 클릭하시면 이러한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버추얼 팩토리는 디지털 트윈과도 겹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화 공장을 실환경에 구축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구축을 해볼 수도 있고 이미 구축된 공장을 디지털 트윈을 이용해서 가상화를 시킬 수도 있겠죠. 이와 같은 가상화 기술을 통해서 최적화된 공정이나 기계 배치 등을 결정할 수 있고 생성형 AI 기반의 자동화 솔루션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응용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오픈 USD 기반의 솔루션을 구축을 할 수가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있는 문서들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파트너사는 이러한 회사들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여기까지 해서 Use Cases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엔비디아 옴니버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활용 예시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많이 언급됐던 단어가 하나 있었죠. 바로 오픈 USD인데 이것이 옴니버스의 스케일러빌리티와 다른 환경 및 기술과의 호환성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개념인데 이것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SD라는 것은 Universal Scene Description의 약자이고 픽사가 있어요. 이 픽사에 의해서 개발된 포맷입니다. 픽사는 토이스토리로 유명한 애니메이션 회사이죠.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회사이다 보니 3D 캐릭터 및 환경에 대한 그래픽을 잘 다룰 수 있으면서 협업이나 효과적인 작업이 가능한 포맷이 필요했고 그에 따라 범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3D 씬을 기술할 수 있는 포맷을 개발을 했습니다. 자, 이 USD를 해석을 해보자면
범용 장면 기술이죠. 해석해서 이해하는 습관이 반드시 좋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가끔은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이 3D 그래픽스를 기술하는 범용 포맷을 개발을 했고 점차 발전해서 오늘날의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공통으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성공적인 포맷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픽사는 2016년도에 USD를 개발을 했는데 이 포맷을 좀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오픈소스 기반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USD의 표준화와 발전을 위해서 오픈USD를 위한 연합을 결성을 했는데 이걸 AOUSD라고 하고요. 이 연합에 포함된 회사로는 픽사, 어도비, 애플, 오토데스크, 그리고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이 연합이 결성된 연도는 2023년도이고요. 제가 아래에 이 3D 씬이나 모델 에셋을 다루는 여러 플랫폼을 나열을 했는데 이들 플랫폼은 모두 USD 포맷이 호환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것들도 있는데 마야나 영상 편집 도구인 다빈치 리졸브 등도 이 USD 포맷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USD는 여러 가지 유명한 플랫폼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포맷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옴니버스에서 추구하는 협업 및 연결성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포맷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USD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옴니버스의 코어 플랫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옴니버스는 매우 방대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조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엔비디아에서 제시하는 옴니버스의 코어 플랫폼은 총 5가지가 있는데요. 각각 뉴클리우스, 커넥트, 키트, 시뮬레이션, RTX 렌더러가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개념을 공부할 때는 중요한 용어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좋은데 이 5가지 핵심 플랫폼에 대한 용어가 옴니버스의 핵심 가치를 어느 정도 대변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을 일단 한글로 표현을 해보자면 뉴클리우스는 핵 또는 중심이라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 이는 즉 옴니버스에서 처리되는 정보나 데이터를 관리하는 어떤 핵심 모듈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이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내 외부 플랫폼들을 연결시키는 플랫폼이다 라고 우리가 연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도구, 장비, 이 의미는 말 그대로 옴니버스 내에서 각종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활용되는 개발 도구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시뮬레이션은 말 그대로 시뮬레이션인데 거의 피직스 엔진과 아이작 심이라고 이해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픽, 즉 레이 트레이싱 기반의 고퀄리티 렌더링 그래픽 처리가 가능한 플랫폼을 포함을 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대략적인 개념들은 이 정도로 전달을 하고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볼 텐데 일단 옴니버스 플랫폼과 관련된 문서 링크는 전부 영상 본문에 걸어둘 예정이니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뉴클리우스입니다. 뉴클리우스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해주는 플랫폼이면서 동시에 공유 및 협업을 지원해주는 엔진입니다. 로컬 환경 및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협업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요. 하나의 작업을 동시에 여러 명이 작업을 할 때 실시간 동기화나 분산 협업 기반의 작업 시스템을 제공을 해주고 Git과 같이 버전 충돌에 대한 문제를 고려한 버전 관리 및 도구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구글 도큐멘트를 여러 명이 동시에 접속을 해서 문서를 작성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뉴클리우스에서도 이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버 시스템을 기반으로 협업 기능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면서도 작업한 결과물에 대해서 버전 히스토리를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또한 제공을 해줍니다. 사실 이와 같은 클라우드 기반 협업 시스템 및 버전 관리 시스템은 구글 도큐먼트, VS 코드, 온쉐입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제공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 뉴클리우스만의 어떤 특별한 기능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옴니버스가 기존의 여러 플랫폼을 연결시키는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일반적인 관점에서 구현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외에도 뉴클리우스에서는 이 프로젝트 및 데이터의 규모가 거대한 경우에 특정 데이터나 에셋을 찾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을 텐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AI 기반의 딥서치 기능을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가을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단풍에 관련된 에셋을 찾아주는 식이죠. 이게 단순히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기반으로도 검색이 가능하도록 제공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최신 기술이 적용된 검색 엔진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클리우스는 기업용 서버하고 개인용 워크스테이션 두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커넥트인데요. 커넥트는 단어가 의미하는 그대로 여러 가지 외부 플랫폼들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플랫폼입니다. 커넥트의 기본적인 철학은 이겁니다. 당신이 익숙한 기존의 어떤 툴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익숙한 툴을 그대로 활용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옴니버스 세계에서 다른 플랫폼들과 공유하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잘 연결시켜 주겠다. 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내가 기존에 블렌더를 잘 활용했던 유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아이작심을 이용해서 다시 그 똑같은 씬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옴니버스 크리에이트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다시 학습을 해야 하는 불필요한 과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블렌더 커넥트를 활용을 하게 되면 익숙한 툴인 블렌더를 활용해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씬이나 에셋을 구성한 다음에 이 블렌더 커넥트를 이용해서 해당 에셋을 뉴클리우스 서버로 익스포트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USD 형태로 익스포트가 될 것이고 그런 다음에 아이작심에서 뉴클리우스의 해당 경로로 접속을 한 다음에 아까 익스포트를 했던 그 에셋이나 씬을 이 아이작심 환경으로 임포트를 하게 되면 블렌더 서버에서 생성했던 씬이나 에셋을 아이작심 환경으로 손쉽게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작업을 하다 보면은 해당 씬이나 에셋을 좀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럴 때 뭐 아이작심에서 어떤 특정 모듈을 다시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블렌더 환경에서 필요한 부분을 수정을 한 다음에 다시 이 블렌더 커넥터를 이용해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고 업데이트된 내용은 아이작심 환경에서 패치를 통해서 그 업데이트를 아이작심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커넥터를 활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일단 실시간 협업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고 이 패스트트레이스드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일단 렌더링에 관련된 기술인데 이후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뉴클리우스 스냅샷을 통해서 협업이나 버전 관리, 에러 복구 등의 이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커넥트를 이용한 핵심 철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기존에 어떤 익숙한 툴이 있으면 그 툴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성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 철학임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다양한 종류의 커넥터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핵심 플랫폼은 킷이고요.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옴니버스에서 활용되는 여러 가지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들 그리고 플러그인이나 익스텐션 등을 만들기 위한 소프트웨어 저작 도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듈러 하면서도 확장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래밍 언어는 파이썬과 C++입니다. 참고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 보통 전용 에디터를 많이 활용하는데 옴니버스에서 공식적으로 활용하는 에디터는 VS 코드입니다. 그리고 주요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USD를 프로그래밍 랭귀지로 접근하고 조작할 수 있고 하이드라라는 모듈이 있어요. 이것은 USD를 렌더링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모듈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각종 라이브러리가 있고 RTX 렌더러 그리고 스크립팅, UI 관련된 툴킷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매뉴얼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킷을 이용해서 아주 간단한 옴니버스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영상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링크거든요. 이 링크는 본문 링크에 남겨둘 테니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중요한 개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옴니버스의 프로젝트 타입입니다. 옴니버스에서 프로젝트 타입은 크게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각각 익스텐션,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커넥터, 마지막으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먼저 각 타입의 정의를 살펴보면 이 어플리케이션은 하나의 독립적인 프로그램으로서 홀로 완전한 기능을 하는 단위의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활용을 하듯이 옴니버스에서의 어플리케이션도 하나의 완전한 독립적인 서비스를 수행하는 프로그램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의 한 예가 아이작심인데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은 여러 개의 익스텐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익스텐션은 옴니버스의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빌딩 블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어플리케이션보다는 좀 더 작은 단위의 프로그램 모듈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익스텐션도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듈이긴 한데, 그 어플리케이션보다는 좀 더 범위가 작은 서브 모듈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시각화를 담당하는 모듈 혹은 에셋을 임포트, 익스포트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들이 익스텐션의 예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 그림과 같이 아이작심은 어플리케이션이고 여러 개의 수많은 익스텐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렇게 가운데 사진이 한 장 있는데, 이 사진은 아이작심을 실제로 실행을 한 장면이고, 이 상단에 보시면 윈도우 메뉴가 있어요. 그 메뉴를 클릭하고 아래쪽으로 쭉 가서 보면은 Extensions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이걸 클릭하게 되면 이 우측에 있는 그림처럼 Extensions라고 하는 어떤 창이 하나 뜰 겁니다. 그리고 그 창에서 왼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익스텐션스들이 이렇게 떠 있고, 그리고 그 각각의 익스텐션스 메뉴에 보시면 우측 상단에 이 슬라이드 버튼이 있고, 슬라이드 버튼이 이렇게 우측으로 밀려서 초록색으로 활성화된 메뉴들이 있어요. 이렇게 활성화된 익스텐션들은 현재 이 아이작심이라고 하는 옴니버스의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동시에 쓰여지고 있는 활성화된 익스텐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여기 제가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 뷰포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뷰포트가 하나의 익스텐션인데, 이 뷰포트에 대한 익스텐션을 아까 그 설명드렸던 익스텐션스 메뉴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 그림과 같이 활성화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뷰포트는 현재 렌더링 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뷰포트라고 하는 익스텐션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구성되어지고 있는 씬이나 에셋 등을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뷰포트나 아니면 컨텐트, 콘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익스텐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익스텐션으로 구성되어서 실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아이작심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다. 옴니버스의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제가 이 뒤쪽에 있는 그림처럼 어플리케이션하고 익스텐션이 어떤 관계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이 뷰포트 윈도우에 대한 익스텐션을 이 버튼을 눌러서 비활성화를 하게 되면 바로 여기 있는 뷰포트가 갑자기 사라지면서 아이작심이 아예 이제 종료가 됩니다. 이게 아마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익스텐션이기 때문에 종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옴니버스에서 어플리케이션하고 익스텐션이 각각 어떤 것들이고 실제로 어떤 관계를 형성하면서 상호작용하고 실행이 되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설명을 드릴 프로젝트 타입은 커넥터인데, 이거는 뭐 이제 일종의 미들웨어이고, 제가 앞쪽에서 설명을 드렸던 그 커넥트 있죠? 그 커넥트하고 동일한 녀석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외부 모듈하고 옴니버스 어플리케이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리고 그 방식은 3D 에셋이나 씬에 대해서 임포트, 익스포트를 통해서 데이터 교환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고, 뭐 예를 들면 이제 마야 엔진에서 3D 모델링을 한 다음에 생성이 된 모델을 여기에 있는 뉴클리우스를 통해서 익스포트, 임포트를 해서 결과적으로 옴니버스 내에 있는 아이작심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에 UST 파일 형태로서 이제 전이를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아까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커넥터스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 타입을 우리 키트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기본적인 내용은 아까 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비스 타입이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독립적인 백엔드 모듈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서비스의 예시로는 여기서 설명을 드렸던 뉴클리우스가 바로 서비스의 일종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도 물리 시뮬레이션 엔진인 피직스 엔진도 서비스의 하나의 예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서비스라는 개념이 사실 매뉴얼을 좀 살펴봐도 약간은 좀 모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이게 딱 뭐다라고 설명하기는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뭐 독립적인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 백엔드 모듈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그 예시는 뉴클리우스, 피직스와 같은 것들이다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뮬레이션인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물리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해주는 도구들이나 SDK, 어플리케이션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고, 예를 들면 이 피직스와 같은 시뮬레이션 엔진이 있고, 이 엔진을 기반으로 아이작 심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응용 분야는 로보틱스, 특수효과, 그리고 드라이브 시뮬레이션, 영화, 게임, 합성 데이터 생성, 시각화 등등 다양한 용도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작심은 시뮬레이션을 위한 많은 플러그인들이나 혹은 피직스 엔진과 같은 이 서비스를 포함하는 어플리케이션이다. 그리고 옴니버스에서 제공하는 핵심 플랫폼인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피직스 엔진을 기반으로 하는 시뮬레이션 환경인 아이작심이다. 그리고 그 자체이다. 그 정도로 이해해도 뭐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옴니버스의 코어 플랫폼의 마지막은 RTX 렌더러입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렌더링이란 무엇인지 먼저 정의를 해보자면, 렌더링이라는 것은 넓게는 이 2D나 혹은 이 3D 모델로부터 플랫한 이미지를 얻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여기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 3차원 공간에 어떤 모델이 있습니다. 플레인도 있고요. 이를 씬이라고 해봅시다. 이 씬이 실제로 어떤 형태로 존재할까요? 실제 존재하는 형태는 수많은 3차원 포인트, 즉 버텍스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포인트들 사이에서 객체의 위치, 자세도 수치로서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어떤 의미 있는 기하학적인 값을 정의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수많은 버텍스 포인트들로 이루어진 수치값으로 이 씬이 정의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봅시다. 이때 렌더링을 위해서 먼저 텍스처하고 그 다음에 컬러 정보를 로딩한 다음에 이 버텍스 쉐이더라는 게 있는데, 이 쉐이더를 통해서 좌표 변환, 조명 등을 계산하고 이 변환된 정점으로부터 가장 단순한 형태의 면적 정보인 트라이앵글과 같은 형태의 면을 구성을 하고 결과적으로 이 3D 도형의 쉐입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레스터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3D 도형을 픽셀 단위로 변환을 하고 각 픽셀의 색상을 계산해서 최종적인 2D 영상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2D 영상을 생성을 해서 실제로 모니터를 통해서 지금과 같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 전반적인 과정이 바로 렌더링 과정인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렌더링 과정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 그 사이사이에 카메라나 조명, 깊이 효과, 모션 블러 등등 많은 중간 과정들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 수치로 표현된 3차원 버텍스 정보로부터 지정된 카메라 기준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2D 이미지를 형성하는 과정이 바로 이 렌더링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RTX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교군으로 알아야 할 과정이 바로 이 레스터라이제이션인데, 자, 이 과정은 벡터 형식의 3D 도형을 2D 픽셀로 변환하는 과정이고, 자, 여기 보시면 가장 단순화된 면적인 트라이앵글이 있고, 그 수많은 트라이앵글에 대해서 하나의 트라이앵글 안에 포함되는 픽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픽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삼각형이 있고 그 삼각형 안에 포함되는 점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2D 이미지로 보는 기준으로 봤을 때 삼각형 안에 포함되는 픽셀의 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픽셀의 집합을 프래그먼트라고 하는데, 이 프래그먼트에 대해서 텍스처 매핑이나 조명 등을 고려해서 보관을 통해서 최종 픽셀 색상을 결정을 하는 과정이 바로 이 레스터라이제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레스터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은 3D 버텍스 정보로부터 어떤 지정된 카메라가 있을 건데, 그 카메라의 뷰포트에 대응되는 각각의 픽셀들을 이 프래그먼트 단위로 계산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프래그먼트별로 보관 방법을 통해서 최종 픽셀 컬러를 계산하는 과정이 바로 이 레스터라이제이션 과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많은 과정들이 생략이 되어 있는데 보다 자세한 과정은 다른 자료를 참고하시고요. 이 레스터라이제이션은 계산 속도가 빨라서 리얼타임 렌더링에 효과적이긴 한데 복잡한 광선 효과를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RTX는 광원 추적을 기반으로 최종 픽셀의 색상을 결정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사실적인 이미지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RTX라고 하는 것은 Ray Tracing Texel Extreme의 약자이고요. 여기서 텍셀이라고 하는 것은 텍스처 엘리멘트를 의미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광선을 추적하는 기법인데 쉽게 말해서 최종 이미지인 각각의 픽셀이 있을 거예요. 그 픽셀에서 일일이 광선을 발사해서 오브젝트와의 교차점을 계산하고 조명, 반사, 굴절 등을 고려해서 최종 색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 이 레스터라이제이션이 앞서서 이제 3D 모델로부터 픽셀의 색상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산을 한다면 레이트레이싱은 반대로 일단 먼저 픽셀이 있고 그 픽셀의 각각의 좌표에서부터 광선을 발사를 해서 오브젝트의 교차점으로부터 각각의 픽셀의 최종 컬러를 계산을 한다라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반대죠, 서로. 자, 이와 같은 레이트레이싱은 보다 사실적인 이미지 생성이 가능하지만 계산량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옴니버스에서는 특정 스펙 이상의 GPU를 통해서 RTX 렌더링 기능을 지원을 해줍니다. 또한 옴니버스의 RTX 렌더러는 멀티 GPU 기반의 렌더링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을 지원을 해주며 보다 진보된 패스 트레이싱이라는 기법이 있는데 이 기능도 지원을 해줍니다. 이것도 역시 리얼타임으로 지원을 해준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 패스 트레이싱이라고 하는 것은 레이 트레이싱에서 보다 확장된 형태로서 픽셀로부터 발사된 광선 경로를 따라서 다수의 반사와 굴절을 추가해서 간접 조명을 포함한 모든 광선 효과를 계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이 카메라가 있고 그 카메라에 해당하는 2D 픽셀이 있고 그 픽셀에서 일단 레이를 쏘겠죠. 자, 그랬을 때 이 모델의 어떤 특정 지점하고 교차점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그 교차 지점에서 무작위 방향으로 반사 및 굴절이 된다는 가정하에서 몬테카를로 샘플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샘플링된 다수의 그 레이 경로에 대해서 평균을 계산을 하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해서 그 지점에 대해서 간접 조명하고 전역 조명 효과를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 방식이 바로 이 패스 트레이싱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레스터라이제이션과 레이 트레이싱 그리고 패스 트레이싱의 결과 영상을 각각 비교한 그림이 있는데 굴절 및 반사 그리고 간접 조명, 전역 조명의 효과가 패스 트레이싱 쪽으로 갈수록 더 뚜렷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옴니버스는 이와 같은 레이 트레이싱과 패스 트레이싱을 리얼타임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준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이 세 가지 방식을 비교한 영상이 유튜브에 많이 있기 때문에 찾아보면 재미있는 영상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비디아 옴니버스에 대한 응용 사례하고 핵심 플랫폼 5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제가 옴니버스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엔비디아 옴니버스는 기존의 도구들을 연결을 하고 관리해서 통합 개발 생태계를 구축하며 고성능 하드웨어를 활용한 소프트웨어와 기반 시뮬레이션 환경 그리고 자체 개발 도구를 통해 다양한 옴니버스 응용 프로그램을 편리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오픈 USD 기반 허브 플랫폼이다 라고 제가 정리를 해봤고요. 이 옴니버스의 응용 사례로는 디지털 트윈, 로보틱스, 신세틱 데이터, 그리고 버추얼 팩토리 이외에도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하다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의한 이 엔비디아 옴니버스 안에 핵심 플랫폼인 5가지, 즉 커넥트, 뉴클리우스, RTX 렌더러, 키트, 그리고 시뮬레이션까지 핵심 철학 내지는 핵심 가치 5가지가 모두 포함된 정의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고요. 엔비디아 옴니버스라고 하는 게 무엇이다 라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조사했던 자료들과 실제 활용 경험을 토대로 옴니버스에 대한 나름의 평가 및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일단 옴니버스는 방대한 기능을 갖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기존에 유저들이 익숙한 환경이나 도구들이 있으면
그 도구들을 옴니버스가 모두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그들을 수용하면서 연결시켜서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 즉, 기존 플랫폼들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에 따라서 높은 스케일러빌리티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RTX라고 하는 강력한 GPU 하드웨어를 통해서 하이 퀄리티 렌더링을 제공한다라는 것이 아주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장점이 있으면 단점들도 존재하기 마련인데, 우선 시스템 자체가 너무 방대하고 복잡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약간의 진입장벽이 존재한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이 외에도 이제 높은 하드웨어 요구사항이 존재하는데, 이건 역시 허들을 만들어내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옴니버스라고 하는 플랫폼은 그 효용 가치가 높고, 특히 향후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이 언급한 것처럼 향후 로보틱스 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나 파급력이 기대가 되는 플랫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여러 기업에서 도입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고요. 한 가지 예시로 제가 현대 로보틱스 랩에서 이 아이작심과 관련된 인력을 채용하는 공고를 본 적이 있어서 그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와 봤습니다. 현대 로보틱스 랩 홈페이지에 가셔서 커리어 탭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채용 공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에 로봇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이 채용 공고가 있어요. 거기에서 직무 상세를 보시면 로봇 시뮬레이션을 위한 가상화 솔루션 연구 개발이라고 해서 상세 내용에 엔비디아 아이작 심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디지털 트윈 개발 및 구축과 관련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 다룬 내용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밑에 보시면 우대사항이 있어요. 우대사항은 가급적이면 맞춰주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일단 우대사항에 보시면 아이작심 중급 이상라고 하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작심에 익숙한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이 채용 공고에서 성공적으로 채용이 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런 아이작심 관련된 직무나 아니면 채용 공고는 앞으로 조금씩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나는 로보틱스 관련해서 취업을 준비 중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이작심이나 옴니버스 내지는 그와 관련된 툴들을 익혀 놓으면 여러모로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물론 이거는 하나의 툴일 뿐이고 그와 관련된 전반적인 전공 지식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아이작심 자체가 하드웨어나 아니면 인력적인 측면에서도 약간 높은 허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력이나 고가의 장비를 구축할 여력이 되는 대기업 위주로 주로 사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 현대 로보틱스 랩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고요. 여기 주식도 전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아이작심 관련 취업 공고까지 말씀을 드려봤고요. 끝으로 옴니버스 런처 설치 및 실행 화면 간단하게 살펴보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옴니버스 홈페이지에 가셔서 옴니버스 런처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찾아서 들어가시면 이와 같이 옴니버스 런처 SDK를 다운받기 위해서 등록을 하는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름이나 아니면 이제 조직 정보 등등을 입력을 하시고 서밋을 누르게 되면 이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정보는 이제 엔비디아가 옴니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로 어떤 국가에서 어떤 직군들이 활용을 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입력하도록 만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다운로드 링크를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되는데, 이 링크는 제가 유튜브 영상 본문 페이지에다가 공유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등록을 마치면 이런 페이지를 볼 수가 있는데, 지원하는 운영체제는 윈도우즈 혹은 리눅스를 지원하게 되고요. 자기의 운영체제에 맞게 이 링크를 클릭해서 런처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옴니버스 런처를 설치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로그인 창이 뜨는데요.
그러면 미리 만들어 놨던 가입했던 이메일 주소를 적어서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 설치 및 로그인 과정에서 이러한 세팅 과정을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이제 뭐 랭귀지나 아니면 라이브러리, 데이터, 컨텐츠, 캐시와 같은 파일들을 어느 경로에 저장할 건지를 지정하는 세팅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디폴트로 놓고 컨티뉴를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엔비디아 옴니버스 런처를 실행한 이후에 로그인을 해서 이와 같은 화면을 띄워 놓았습니다. 일단 위쪽에 보시면 뉴스 탭이 있고 라이브러리, 익스체인지, 뉴클리우스, 런 탭이 각각 있고, 오른쪽에는 알림 그리고 계정과 관련된 아이콘을 각각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면 뉴스 탭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아래쪽에 스크롤을 쭉 내려보시면 관련된 기사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기사나 어떤 컨텐츠가 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서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올라가서 라이브러리 탭을 눌러보면 여기는 내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나 익스텐션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을 설치를 하게 되면 이 라이브러리 목록에 그 설치한 앱들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근데 현재는 아무것도 설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Go to Exchange, Exchange 탭으로 가라 라는 메시지가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Exchange 탭으로 가보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번 영상의 앞단에서 다뤘던 어플리케이션, 커넥터, 컨텐트, 그리고 익스텐션스와 같은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익스텐시 탭에서 서치를 하거나 아니면 관련된 내용을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all로 클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관련된 커넥터나 익스텐션스를 볼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컬렉션스라고 해서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어그리게이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엔터프라이즈와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커넥터 뭐 이런 컨텐츠들을 따로 분류를 해서 볼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어그리게이션을 클릭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 어그리게이션과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커넥터 그리고 컨텐츠들을 볼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요. 컨텐츠를 클릭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관련된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 마지막 서드파티를 클릭을 했을 때에도 관련된 내용들을 따로 이 서드파티와 관련된 내용들만 추려서 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이제 앱스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플리케이션만 따로 보겠다라는 이제 탭이 되는 것이고요. 어플리케이션을 쭉 보시면 키트 있고 아이작심 있죠. 그리고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관련된 어플리케이션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차피 우리는 아이작심을 설치를 해야겠죠. 그래서 아이작심을 클릭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메뉴가 뜨게 되고요. 여기서 인스톨 버튼을 누르게 되면 설치가 진행이 될 것이고, 설치가 완료가 되면 이 라이브러리 탭에 가게 되면 방금 설치했던 아이작심이 이제 뜰 거고요. 거기서 아이작심을 실행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커넥터를 클릭해 보면 이 커넥터와 관련된 컨텐츠들만 쭉 따로 모아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 언리얼 엔진과 관련된 커넥터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3ds max, 마야도 있고요. 이 다양한 커넥터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컨텐트를 누르게 되면 여기 이제 아이작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셋 팩도 있고, 그 외에 이제 머터리얼스 관련된 팩들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 컨텐트 탭에서는 에셋이나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에셋이나 관련된 모듈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아이작심이나 뭐 기타 어플리케이션에서 활용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익스텐션스를 보시면 관련된 익스텐션 모듈이 이렇게 뜨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익스텐션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활용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뉴클리우스를 한번 가볼게요. 뉴클리우스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일종이고, 자, 이런 로컬 환경도 있겠지만 이제 클라우드 환경도 우리가 이 뉴클리우스를 통해서 구성을 할 수가 있고, 이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서 다른 유저들과 협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 로컬도 마찬가지로 제한된 네트워크망 내에서 서버를 구성을 해서
뭐 일부 제한된 유저들끼리만 이제 데이터를 공유하고 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이 컴퓨터에는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데스크탑에 대한 폴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런을 클릭을 해보면 이거는 이제 엔비디아 옴니버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한 튜토리얼도 있고요. 관련된 도큐멘테이션도 있고 그 다음에 포럼도 있어서 이제 다른 유저들에게 질문도 하고 또 내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달아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런 탭에서는 이런 튜토리얼도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옴니버스에 대한 기초 관련된 지식들도 이 탭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아래쪽을 보시면 옴니버스 워크플로우 튜토리얼스, 어플리케이션 튜토리얼 이와 같이 다양한 튜토리얼들을 이 탭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옴니버스를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 옴니버스를 공부를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탭에서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비디아 옴니버스 런처를 통해서 엔비디아 옴니버스를 실행한 모습을 간략하게 살펴보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옴니버스와 관련된 좀 더 재밌고 흥미로운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